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서 해주십시오. 지금 어제도 오전에 한 건은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아예 설명을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고 질의 답변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아니, 위원님,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중에 오후에도 설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한 분이라도 동의가 없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안 하고 하는 건 그렇다면 그것을 지르세요. 예.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환경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 담당 주사입니다. 김상우 자연순환 담당 주사입니다. 오영석 탄소제로 담당 주사입니다. 안경로 환경시설 담당 주사입니다. 예,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각종 사업 영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난강시 단위역 총 오염량 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영역 등 16건에 영역비는 3억 6,593만원입니다. 다음 7쪽 21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민간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7개 단체에 1억 1,235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6개 단체에 4,283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연도별 지원액과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24쪽 2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각종 공사 3천만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 민간 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3건에 39억 6,339만원, 33쪽 금년도에는 6건에 8억 7,1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생명피해 신고자 미발생과 노후건설기계 내년 재감장지적 DPF 부착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18건에 8억 5,582만 3천원, 금년도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총 3건 중 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민선 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사업 지역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북촌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폐교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장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2생활편의물 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43억 원이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해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2020년도와 금년도에 제1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리산 국제환경미술제 집행위원회에 군비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연구개발비 사용량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모두 지급되었고 금년도분은 금남면은 지급하였고 금성면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4억 4천만 원 등 23건에 국도비 77억 7,146만 원, 금년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0억 7,500만 원 등 23건에 국도비 67억 5,952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생면안전관리법에 어겨 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승인하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어 작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은 불가하여 한국생면안전협회에 이탁하였습니다. 71쪽 각종 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 소관 협의회는 반발가성금 지역공정협의회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개회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2022년 공모사업은 환경교육문화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및 환경유아원 등 현장 근로자 보호용품 구입, 지리산 생태과학관 관람객 응대용 물품, 생활폐기물 처리장 근무자 제공 물품 구입 등 작년 가을에 9,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예산 내부 거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각종 국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11건으로 주로 축사 관련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소각 관련 등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84쪽 2020년 재해 발생 및 복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환경유아원 관리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38명, 현원은 32명으로 현재 60명 결혼이며 결혼 6명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 처리장 2명은 환경유아원이 아닌 수질기사, 건설기계 자격증 보유자 등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향후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운영 시 수거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22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실정 및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은 2020년부터 금년 4월 말 현재까지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등 181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은 62건 조치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시설 개선명령 32건, 시설 사용 중지 명령 5건, 개선공고 및 조업정지 5건, 경고 14건 등입니다. 94쪽부터 98쪽까지 연도별 조치 결과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은 21대인데 현재 문제점이 8년이 넘은 차량이 6대입니다. 100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황 및 재활용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다량 배출 사업장은 총 35곳입니다. 다음 102쪽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선 및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준 철선 울타리 167개소, 전기 울타리 12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현황 및 보상 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2020년 기준 피해 건수와 피해 보상 지급액은 13개 읍면은
152건에 4,946만 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작물별로는 가실류, 벼, 고구마 등이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피해 사항을 10월까지 조사한 후에 11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과 107쪽 수렵 면허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 대상은 객류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는 6,442건에 1억 6,181만 원이며 징수는 4,839건에 1억 2,098만 원으로 4월 기준 징수율은 약 75%입니다. 다음은 109쪽 탄소 없는 마을 현황입니다. 하계, 악양, 청안면 일대를 축으로 하는 지리산권 11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친환경 녹색 실천 마을을 육성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공기캠 판매 실정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리산 해발 800m 지역에서 포집한 공기를 상품명 지리에어 공기캠으로 주식회사 하동 바이탈리티 에어에서 2017년부터 금년 5월 현재 10만 7천 캔 정도를 생산하여 1억 8,7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실정 및 충전기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지금까지 약 24억 9천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며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는 환경부 및 한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3개 지점에 현재 38개를 설치하였으며 그중 급속은 24대, 완속 충전기는 14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관내 병의원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이학희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 시행 이후 올해까지 약 1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동하덕 환경오염 대기 측정소 운영 현황입니다. 측정 항목은 아항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며 측정 주기는 24시간 상시 측정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측정소 설치는 총 12개소입니다. 다음 119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지원 조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현황을 보면 1,436대에 16억 5,6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내리시설 터파기 공사는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지리산 설산섭지 현황입니다. 하계는 대성예산 340번지 1원에 지리산 외신 설산섭지 생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이 15원으로 생태 탐방로와 쉼터 등 생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복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현황과 127쪽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도바 사업 추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관자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이고 모두 다 환경에 대해 이슈가 제일 크지요.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심 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지금 현재 하도가 환경입니다. 환경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이 우리 하동군에서 제일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곳이 하동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18쪽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특정 항목이 뭐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환경오염 측정을 했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하는데 이 측정소를 운영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분화별 정보에 가면은 물 환경 파트에 들어가면은 이걸 상시 모니터링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하동 하력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매일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들도 인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감을 하려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감을 하는 제일 큰 그걸 바꾸는 게 우리 지금 탄소 중립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동군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번에 계획 발표할 때 2025년까지 탄소로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환을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인다고 계획이 나오는데 2025년부터는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하력에서? 현재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국가 자체도 이제 그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하면은 원래는 당초에 2도씨를 지구 온도를 2도씨로 낮추는 거 돼 있는데, 예. 원래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열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1.5도씨로 지금 낮추자고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합의를 한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지금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5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동군이 선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굴뚝산업으로 해서 우리 아주 보국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굴뚝산업을 전환해서 수소라든지 아주 공급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하동군에서 그러면은 그 세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제일 첫째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동군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렇게 대국민 실천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음 주 6월 22일 날 저희들이 또 캠페인도 할 예정인데, 일단 저희들이 가까운 공무원부터 앞에 우리 김효수 의원님이 발의한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하석 보일러라든지 하석을 이용한 그런 연료를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데는 전옥수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인 쪽으로 뭐 그런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먼저는 국민생활 실천운동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우리 전기를 우리 컵을 다시 다 되돌려 갔는데 그거 하나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5도씨에서 2.0도씨까지 올라가면은 세계의 그 물 흐름이라든지 우리 열 때문에 환경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데, 지금 제일 총력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지금 발전해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뿌린 게 아니라 환경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에 중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동군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딴 우리 시군보다 앞서서 열심히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환경 오염이 심한 하동 화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을 더욱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2070년까지 지금 세계 기상학자들이 예. 2070년까지 지구온도가 2도씨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예. 뭐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하동군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더 많이 생산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제2의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하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 의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시지. 예. 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 콩 같은 것도 심어놓고 이래 올라가 보면 동물들이 저녁에 오는지 새벽에 오는지 하루 종일 오는지 다 뜯어먹고 없어요. 네, 자료로 보니까 작년에 179개소에서 약 5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13개 읍면에 179개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울타리 12개소, 철선 울타리 167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읍면별로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를 먼저 사전 수요를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보다는 한 배 정도 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다 혜택을 못 준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현재는. 신청자가 많지요? 예, 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거를 환경과에서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멧돼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 예, 멧돼지나 고란이나 야생동물이 예. 그런 것도 많이 내려와요. 고라니. 멧돼지 포획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멧돼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1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18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아마 4개 읍면에서 5곳에서 멧돼지 13마리를 포획하였고, 올해도 현재 하계면에서 1마리를 포획하였는데, 이 포획틀 하나가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상반기 중에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멧돼지 하나 잡는데 얼마 이런 포상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부해서 엽사들은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주시고요. 예. 내년도에는 조금 그 예산을 늘리더라도 여기에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5억이 아닌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어놓으면 다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뜯어먹으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1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콩 심어놓고 다 뜯어먹고. 전기차 보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바뀌는 충전소 인프라가 중요한데 현재 하동군에 전기 자동차가 몇 대가 있으며 충전 방식과 혹시 급속으로 완속 충전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동군 총 차량 등록 대수가 약 한 24,600여 대 됩니다. 전기차가요? 예, 아닙니다. 총 차량 등록 대수가 현재 전기 자동차가 승용차가 98대, 화물차가 48대에서 총 1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366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공해 차량 등록 수준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기가 24기, 완속 충전기가 14기,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면은 좀 설치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게 한 10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충전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급속 충전입니다. 이 급속 충전은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직접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직류 방식입니다. 이게 충전 금액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kWh에
255.7원 정도. 이제 이게 충전을 하는데 한 30분에 90% 정도 1km 충전됩니다. 가는데 충전 돈이 그렇답니까? 예. 1kW에 한 255.7원 정도. 1kW면은 예.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 경우에는 우리 충전기가 바로 쏴주는 게 아니고 교류 전력을 공급받으면 이제 온보드 차지라는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거쳐가기 때문에 거기서 직류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좀 더 쌉니다. 1kW에 한 71.3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 충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맞아요.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짐차 같은 데는 이 전기차가 예. 짐을 많이 실으면은 지금 기름보다 뭐 힘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영업사원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기 자동차하고 일반 화물 경유차하고 이게 산을 오를 때 어떤 거냐 함께 누군가가 농담으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견주를 한번 시켜봤답니다. 전기 화물차하고 이게 일반 경유 화물차하고 그런데 전기 화물차가 더 잘 올라간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론에는 전기 자동차가 뭐 짐을 싣고 가면 힘이 없다 이런 말이. 그까진 제가 예. 전기 충전소를 마을 앞에 설치해놨지. 예. 우리 동네에도 해놨는데 보면, 거기 일반 차들이 막 대지서가 갑자기 전기 충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등록이 되면 앞으로 발생할 민원 소지가 엄청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전기 충전소 앞에는 일반 승용차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관련 법에 의하면은 이게 가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충전소 앞에다가 어떤 짐을 재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 다음 급속 충전 시설에 1시간 정도 일반 승용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또 가태료 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단속을 좀 예. 잘 하셔서 예. 해주시고요. 지금 전기 자동차하고 전기 화물차 지원금이 우리 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게 국비 도비 부분은 거의 승용차. 비슷한데 이게 군비 부분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현재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이오닉 5라든지 니로, 코나 이런 경우에는 평균 한 1,400만 원 정도. 2,400. 그리고 이제 외국차 우리 전기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화물차, 제가 제작사를 좀 들면서 그런데, 봉고3나 포트2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3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차 자체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는 보조금이 한 50%, 그리고 이제 외제차 이런 부분이 가격이 비싼 차들은 사실 9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예. 1년에 몇 대 정도 보조 할 수 지금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수요를 갖다가 했을 때 이게 시작하자마자 수요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국민들 생각도 이제 경유차보다는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라는 어떤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전기 화물차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자마자 수요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본연도 화물차 지금 트럭을 하나 가져 있는데 검사하러 가려니까 겁이 나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폐차식이라 못 잡고 싶었어. 지금 우리 가정에는 그게 필요한데 그럼 그걸 폐차식이면 다시 살려면은 지금 수요가 그만큼 미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 도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저희들 자체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도비가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이런 보고 있습니다. 문제도 예. 좀 국도비 많이 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해줘야지. 폐차식이라고 나오면은 폐차식이 뿐 차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LPG 화물차로 조금 방향을 돌려는 주고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강혜순 의원입니다.
먼저 그 질의하기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지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6조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그 공도장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공도장이라면 어디 공도장인지 이게 하계 공도장을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 이제 하면 공도장 화장실 설치를 해놨는데 어딘지 대상지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예. (87조) 예. 우리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을 줄였다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마 이제 올해 초에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전 직원, 일반 정규직 직원하고 우리 공무직 분들이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마 조금씩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차원에서 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갖다가 군의 예산이 없대서 시간의 수당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직이나 우리 환경미화원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공무직이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파트만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실제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계속 정상대로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분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직 전체가 현재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든 상태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전체를 제가 질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새벽 4시에도 5시에도 나와서 했는데 네. 2018년도에 아마 근무 환경 개선 지침 때문에 웬만하면 3인 1조를 하고 주간에 청소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현재 하동업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나오고 진교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그 다음 기타면은 아침 8시부터 이제 자율에 좀 맡겨놨습니다. 네, 여기서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단 교통사고의 노출에 좀 더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단점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하동업의 예를 들면은 예. 과거에는 새벽 4시, 5시에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 이 부분을 치웠는데 네. 요즘은 이제 좀 날이 밝고 이제 7시나 이때 치우니까 아침에 이제 언민들이 이런 분들이 출근을 할 때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미관상 네. 좀 안 좋다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있긴 있습니다. 정확한 민원을 받으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새벽에 4시부터 작업을 할 때는 아침 출근이나 일을 할 때 거리가 깨끗했었습니다만은 지금 7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쓰레기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도 물론이고 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미관상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실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새벽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지침상 좀 힘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침에 우리 은민들이나 군민들이 나왔을 때 쓰레기 부분이 보여가지고 보기 흉하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가 아마 1995년인가 시작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 예예.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예예. 요즘 지금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감시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 100%안 되기 때문에 과장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음식 찌꺼기, 그다음 일반 찌꺼기, 그다음 폐품 구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국민들의 그런 부분이 이제 눈살을 좀 찌푸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찌푸리는 부분도 있고 방금 그 부분은 이제 아침 청소 시간을 좀 당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4시 할 때는 사실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계절이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두 개로 나눈다면 하절기일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새벽에 그 6시부터 작업을 한다 해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7시 하는 걸 6시 좀 땡겨서 작업을 할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럼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네, 우리가 일출 시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환경 미화원 또 관련된 또 자유를 조식이 있으니까 네네. 아마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 이분들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 나와서 그 시간을 이렇게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달아서 89쪽. 근무지별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하동, 악양, 오전, 평암, 옥정. 미화원 전용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하동업에도 그때 없다고 여기 어떻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미화원 전용 시설이 없는 데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편의시설을 보면은 샤워실은 지금 미화원 전용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같이 또 직원들하고 쓰는 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휴게실에 보면은 미화원 전용이 없는 부분이 지금 직원 공용하고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이제 인원이 소수인 자 미화원 자 이런 부분은 아마 직원들하고 같이 아마 사장님 그 소수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지금 그 다른 데는 하동을 빼고는 거의가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러면 뭐 많은 데가 지금 하동입니다. 정원이 제일 많은 데가. 그걸 갖고 말씀하셔야죠. 한 명, 2명을 갖고 전용을 한다고 해달라면 그거는 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 부분도 좀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미화원 전용 이거는 오늘 하루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도 그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해서 그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전용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91조. 그 읍면별 CCTV 설치 현황을 보시면요. 하동읍을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91조. 예. 말 잘 안 들으면 마스크 벗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마스크 벗겠습니다. 하동읍 쪽에 보면은 이동식이 예. 그 동호모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앞전에 그 동호모텔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우리 1970 가는 쪽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걸 고급 모텔 뒤쪽에다가 바로 해놨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고급 모텔이든 동호모텔 그 상관없이 그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굳이 거기다 설치했어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데를 놔두고. 제가 지금 이게 이동식을 갖다가 그렇게 변경 설치한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이동식이 보통 보면 읍면에서 지금 이동식은 건의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고공적으로 가는 이유는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전기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이제 보조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 대응에 의해서 전기차가 이제 수소차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대세로 나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지금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땅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차 종류에 따라서 예. 충전하는 게 방식이 달라서 충전을 못 한대요.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전기차하고 또 이렇게 충전하는 게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차를 사놓고 전기 충전을 갖다가 하려면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지금 전기 충전기를 할 때는 한 대만 설치합니까? 두 대 설치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네. AC 방식이나 DC 방식이나 이게 AC 방식은 별도로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DC 방식은 또 별도로 하나 하고 이렇게 각각 합니다. 병행은 한 대 병행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불편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게 그런 사례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을 못 느끼는데, 예, 다른 조만간에 아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전기 충전 종류 달라서 차 충전을 못 한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게 충전소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먼저 개방형 쪽으로 먼저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듭니까? 이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장소하고 이렇게 부지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예, 정확한 비용은 비용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럼 계속 한전에다가 충전소를 어디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소를 특히 이제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조사는 그럼 한전에서 하고 우리 이제 수요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거의 좀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CCTV 설치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민원을 보면은 잠깐만요. 그냥 책 안 하겠습니다. 2021년도 민원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게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있는데 지금 CCTV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길이 혹시 과장님 신길이 자전거 좀 아시겠어요? 신길이 하동 옛날 상구 자동차 앞에. 네네네. 거기로는 사람들이 많은 차가 다닙니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그 앞쪽으로 그냥 쓰레기를 엄청 많이 갖다 버리다 보니까 치우다 볼 일 보는데요. 그래서, 지역 사람인지 객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CCTV를 이동시키든지 좀 달아서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없는 마을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여름 해갖고 기온이 제일 높은 데가 대구였습니다. 그죠? 대포르카라고 했죠. 그랬죠. 근데 대구 시장이 나무를 엄청 많이 심다 보니까 기후를 갖다 2도를 내렸다 했습니다. 그 말씀도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물론 산림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보호과에도 기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 심기를 좀 우리 하동군에도 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앞으로 기온이 상승되는 거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지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고생이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의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지금 요 우리 과장님 위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하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은 아무래도 야생동물로부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요새 우리 포획털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임대식으로. 예, 임대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울타리 시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사업에? 전기 울타리 비율이 저희들이 보니까는 지금 신청 비율을 보면은 한 9대 1 정도로 작습니다. 전기 울타리가. 나머지는 이제 철선 울타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에는 호랑이 소리 나는 기계도 활용하고 별 것을 대해봤는데 우리 동료인 질의할 때 지금 우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반 수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울타리가 효과를 보는 게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 울타리 혹시 해놓은 가보셨습니까? 저는 전기 울타리하고 2개 울타리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이 전기 울타리는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냐? 혹시 보면은 막 유튜브나 막 보내주는데 대기 이게 참 영리합니다. 돌아서 뒷다리가 뒤로 탁 차띄고 터자가 뒤하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보여주고 해요. 그런데 전기 울타리를 시공한 지 한 3년 이상 된 뒤나 3된 뒤 시간이 되면은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관리를 특별히 잘 하는 사람 외에는 90%는 아마 1년 뒤에 거의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나 개인 자부담이나 사실상 무시하게 되고 많은데 그래서 그 현재 한번 가보시고 정말 뭘 필요한가 천만 울타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 해도.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최고 우리 지원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본인의 그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해야 완전히 막을 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거의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이 50% 아니겠습니까? 예. 하동 국내 자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면은 최고금액이 400만 원은 600만 원의 자부담을 빼야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반마다 해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시설물 안에 저 침대 따기라든가 고슬 따기 10동 중에 3동 하면은 침대 3동하고 나머지 토기하면 되지만은 80% 돈을 지원해주면은 20% 알아줘가지고 사업을 하나마나 사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예정 생활한 지가 딱 19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이번 가장님이 계실 때 이 자체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선정을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며느리 싹 빼줘야겠죠. 예, 저희들이 읍면 사정은 읍면장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전액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 올해 처음이죠. 작년에도 재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 2년 됐습니까? 예, 2년 됐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 민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요. 면민과의 밀접한 관계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3자의 판단이 없겠습니까? 친한 사람 판단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 우려를 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과
그냥 배정을 해주고 면허를 선정하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그걸 과장님 판단해 보시고, 예, 실질적으로 이걸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을 더 정해가지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을 한다면은 정말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 전체를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는데 아마 몇 분 의원님의 건의도 오래 있었고 저희들이 보고 5억 전체를 읍면에 재배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은 본청에 돈을 주고 가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본청에서 챙기는 부분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400만 원 상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정액이 돼야 예. 상향선을 조정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희들 올해는 지금 추경은 좀 그렇고 내년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5억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한 개인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를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농민들이 피해를 안 먹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예산 정해서 좀 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28페이지를 좀 참고하십시오. 6페이지, 28페이지, 87페이지, 9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포함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8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적으로 채용된 환경미화원이 2020년에는 34명이었습니다. 21년에는 32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저기 한 분이 6월달에 정년 퇴직하셨고 한 분은 올해 4월달에 좀 사망하셔가지고 2명이 줄은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좀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87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38명입니다. 6명이 줄어든 32명으로 13개 읍면의 시가지 청소와 생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가요? 현재 폐기물 처리장 결혼이 4명이고 읍면 결혼이 2명인데 실제 32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미화원분들이. 악양면도 이번 달에 한 분이 퇴직을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적시 기간제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 이권역을 보면 확연은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악양은 일반 쓰레기가 있는데 확양환경미화원이 악양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수거한단 말이시죠?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현재 금액별로 나눠져 있지만 현재 악양면에서는 악양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계면 인력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악양면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누가 하죠? 악양면 자체 인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악양면 차량으로 지금. 과장님, 이게 운전직은 따로 뽑죠? 예. 우리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뽑듯이 운전직을 따로 뽑죠? 예, 맞습니다. 근데 화계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청소 차량 한 대,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한 대가 예. 운전은 한 명하고 환경미화원 3분이서 차 2대를 움직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전문직이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동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라든지 하동군 공무직 및 기관제 근로 관리 규정에 보면 이게 차량 담당자가 좀 공석이거나 이럴 때는 운행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임시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규칙에 의해서 임시로 하는데 지금 화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차량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한 번도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넣은 적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적기에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따지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및 수거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지금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미화움 중에 6월 달에 악양이 한 분, 내년 6월 달에 한 분, 그럼 2023년에 두 분이 정년 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하고 이게 퇴직 요인들을 갖다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채용 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적기에 일으켜져야 되지, 이게 용역 결과까지 기다리다가는 쓰레기는 계속 밀려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이런 말씀 주시죠. 아침 일찍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늦게 수거하는 거는 청수차가 안 온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이 차 한 대가 하루 3번씩, 4번씩 보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딱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없어져야 된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출근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게 충원하는 길밖에 없죠. 차랑 2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3사람이서 차 2대를 움직이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가지 및 관광지 청소, 생활 쓰레기 수거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악취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행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없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농특산물, 이런 것들 본 의원이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분수 인정 판매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하는데,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지금 11개 마을이죠? 예, 맞습니다. 이 마을들이 탄소 없는 마을이 지정되고 나면 이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탄소 없는 마을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희들 11개 마을 중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우리 의회 사무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몇 번 질의하는 걸 들으셨죠? 예. 대책이 없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을 지정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대안을 내느냐 하면, 탄소 없는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은 군수가 인정해서 이걸 좀 판매해달라. 그래야 탄소 없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탄소 제로 마을, 걸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11개 마을은 탄소도 없을 뿐더러 무농약지구로서 선택되어 있죠. 이게 11개 마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계면은 대로 전체고, 나머지 악양면, 청안면은 이 탄소 없는 마을에는 무농약지구거든요. 예, 하계, 악양, 청암이 아마 용역 결과가 2019년인가 아마 무농약지구로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계면 전체가 다 무농약지구인데, 무농약지구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판매가 어렵습니다. 약을 못 치기 때문에 과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책은 군이 이렇게 활로를 열어줘야 돼요. 저 서울의 명동 가서 이거는 무농약으로 탄소 없는 마을에서 생산됐으니까 비싸게 사가십시오. 하동 군수가 이거 품질 보증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11월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잘 알고 계세요. 군수 품질 인정제를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체가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게 더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이렇게 하면 탄소 없는 마을에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니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이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탄소를 생산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을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연식에 관계없이 바꿔줘야 되죠. 탄소 없는 마을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탄소 없는 마을. 지금은 연식에 따라서, 차량 연식에 따라서 바꿔주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차량 연식이 20년 된 차를 21년 된 차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면 그 탄소 없는 말에는 늘 이 차가 20년 된 차, 이 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게 또 탄소 없는 말이라는 의미 자체가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줄여간다는 예,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기 자동차 자체는 저희들이 탄소 없는 말에 우선적으로 지금 뭐 10대면은 1대, 2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저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예 신청을 못 하게. 그건 재량권입니까? 저희들이 하동군에 재량으로 저희들이 먼저 배정을 해줍니다. 어차피 탄소 없는 말 자체에다가. 예. 사장님, 그 참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례나 뭐 이런 걸로 딱 묶어놔 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오해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엄면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인데, 본의원이 가선거구, 화계면, 악양면, 정량면이 지역구입니다. 유독 이권역의 화계면의 차량 운행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20년도에 47,723km. 제일 작은 곳은 10,000km 이하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8년 이상 된 차들이 6대인가 5대가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얘는 1년에 10,000km 뛴 차하고 1년에 약 50,000km 뛴 차하고 다르죠, 이게. 연식하고는 관계없이 얘는 빨리 녹아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빨리 녹아야 돼요. 이 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화계 제일 많이 뛰었네 보니까, 그렇죠? 예, 47,000km. 예. 제일 적은 차는 10,000km를 안 뛰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연식하고 관계없이 이 차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연식이 이렇게 잣대를 대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쓰레기 수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수거 현황도 현저히 많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화계나 악양이 지금 하동군의 대표 관광 1번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야원은 제한되어 있죠. 예. 그래서 빨리 총원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화원 인력 총원 문제하고 차량 이게 신차 구입하는 문제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당시한 수고 많습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공기캠 판매 실적을 이리 보면은 지금 2004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래 하셨고, 생산 및 판매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2017년, 18, 19, 20, 21년도에 판매량보다 홍보 출하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에 9월달에 품목허가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에 저희들이 지뢰에어가 다시 이제 이게 품목을 새로 만들면서 저희들이 홍보 쪽에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뭐 매출액을 보시면은 판매는 9,200개지만은 저희들이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겟을 옛날에는 B2B로 해서 기업 쪽으로 이제 할인 판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B2C로 해가지고 대고객 차원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매출도 늘리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 쪽에 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 그러면은 매출액이 됐다면은 우리 투자액도 나와야 됩니다. 밑에는 보면은 공기캠 사업 투자 내역만 나와 있지. 예.
그러면 생산 및 판매 현황을 보면 매출액 나왔으면 투자를 얼마 했는지 그것도 같이 나와야 우리가 그 얼마가 저기 했는지를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저 밑에는 그 공기캔 사업 투자자들의 예. 투자액만 그 1차, 2차로 해갖고 나온 것이고, 그 생산하고 우리가 판매 현황을 볼 때는 예. 이게 그 저기 생산 그 투자가 얼마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투자 대비 매출이 얼마 됐다는 거 이게 계산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게 7월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주총회를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재무제표 상태나 재무제표에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야 되는 거죠. 적자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럼 2016년 10월이니까 2017년도부터 했다 치서 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한번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을 보면 예. 이 사업이 그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기캔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요즘 그 미세먼지나 또 코로나에도 이래 했다 해가지고 공기캔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또 특히 뭐 때문이냐면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그 캔이 정말 많이 팔릴 거라고 상상했는데 오히려 더 팔리지는 않았고 이 효과가 났어요. 그럼 이 사업이 거의 그 저기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물론 이런 그 하동 바이탈 뭐 리미티어 에어하고 우리 하동 녹차 연구소하고 SL 바이오텍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주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한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좀 외람되지만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기캔 부분은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이 터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 사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말까지만 듣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박이 터질 사업은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 그방 부분은 날 거는 민간한테 돌려주고 우리 하동 녹차 그 연구소에서는 이 주주에서 빠지면 안 되겠냐고. 일단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그럼 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이분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겠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우리가 이 주주, 3자 주주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대답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해 야생동물 지금 보면 멧돼지, 고라니 지금 포획 보상금이 지난번에 인상됐죠. 10만 원으로. 예, 당초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우리 출동 횟수로 한 1,575건 정도 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포획 건수가 한 1,583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저희 포획 보상금이 8천만 원 2020년 됐는데 거기다 소진됐고 여기다가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또 별도로 이 사람들이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씩 쳐가지고 자기도 예산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을 엽사들이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유역청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쪽 그 104쪽에 보면은 지금 그 피해 예방 시설 예산은 또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이미 뭐 전년도 비슷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멧돼지 자체가 최상위 포식자가 돼가지고 이게 경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10마리 잡으면 20마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울타리도 여기저기 온천지 치다 보니까 보기 싫어요, 사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더 인상시켜서 더 포획을 하는 방법. 그래서 개체수를 어느 정도 좀 조정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117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정비하는 거 있죠. 종합검사비. 예. 예, 검사비가 이게 지금 지정 정비 사업소가 지금 4개소로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지정 정비 사업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동군에 있는 정비 사업소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주민들이 직접 하동군에 오거나 읍면사무소 가가지고 이게 신청을 안 하고 이 사람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검사 비용이 비싸다. 예. 이걸 뭐 광양이나 인근에다가 더 풀어서 검사비를 좀 낮추면은 좀 주민들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주민들 말씀대로 보면 하동이 검사비가 인근 사천이나 강양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비에 대한 이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강양이나 사천까지 이렇게 퍼지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 어차피 이 돈 자체가 지역 경제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동군에다가 일해야 되고 아니 한 대라도 더 해주는 게 좋잖아요. 검사 비용. 검사를 뭐 문제 없습니까? 이 3억 가지고 예. 연간 뭐 검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 원장 말씀대로 강양이나 사천 쪽에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 4개 업체를 저희들이 다시 불러서 이런 사정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단가를 좀 인하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 원이 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천이나 강양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검사를 해도 그분들이 개인들이 읍면사무소나 군청가점 그분들이 지원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개 업체는 강양이나 사천은 개인이 들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이 4개 업체는 저번에 이학기 의원님이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대행하는 이 업체를 4개, 강양이나 사천도 똑같이 국민들이 받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 3억 예산은 부족하진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추계를 했을 때 3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아직 1년이 안 끝났지만 저희들 추계로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검사비가 소요될 걸로 준비하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지금 현재 1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현재는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에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으로 지금 삭감을 좀 했습니다. 미리. 아니, 삭감 않고 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금을 좀 더 높이자. 예.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높여버리면은, 이게 예산이 남았다고 한시적으로 높여버리면, 그 다음 사람 예산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이 행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또 앞에 또 지원을 받았던 사람 부분하고, 행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한시적으로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예. 성능 개선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비용이 예. 추가로 발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동화력 118페이지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 측정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하는 이 목적이 예. 대기오염 실태 확인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확인한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뭔가 개선하는 뭐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설치해놓고 뭐 개선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지금 하동화력에서 지금 12개에서 어떤 우리 환경부에서 지금 한 개 더 추가심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하동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기 상태가 좀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거 알려주는 기능 정도밖에는 제가 봐도 그렇게
그 정도로 저는, 예. 아니, 이거 실태 확인을, 예. 요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나는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남부발전소는 그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하동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환경유역청으로 이게 지금 관할권이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조금 예, 영향력이 좀 그렇습니다. 영산강 유역청이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그 하동군에 예. 발전소는 있습니다. 하동군에 발전소는 있는데 환경오염 관련된 어떤 이 단속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한다. 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아마 예년에는 이게 낙동강 환경유역청 소속이 돼가지고 저기 영산강 유역청 소속이 돼서 아마 강력하게 아마 하동하력에서 아마 우리 환경파트에 조금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낙동강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예, 영향력이 좀 아니 이 권한을 예.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고 우리 하동군에서 관리해야 될 이 부분이 저 낙동강 유역청으로 올라가 있는데 저도 이 이거 부분은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거는 뭐 저희도 뭐 지자체의 어떤 영향보다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업무 소강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지자체 영향으로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든지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영산강 쪽으로 여기 관련된 네. 좀 자료나 대안을 좀 최대한 빨리 네. 하나 세워서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 예. 예, 120페이지요. 지금 하동군 쓰레기가 전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동군 쓰레기가 지금 제1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거의 다 모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남해입니까? 안 그러면은 금남입니까? 금남입니다. 예, 하동군 전체 쓰레기 화계에서 그저 놀러 왔던 분들도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금남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금남이 대단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광역 쓰레기장인지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인지 어떤 명칭이 맞습니까? 지금은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대외적인 공식 명칭으로 하고 그 안에 사업량 중에 저희들이 강력 소각장하고 같이 하이 메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전혀 불순한 생각 없습니다. 남해군 쓰레기가 오는데 하동군 쓰레기만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 어제 뭐 금남면 발전 협의회장님도 잠깐 대화를 나눴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뭐 하동군 지원비하고 남해군 지원비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2생활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직 받은 적은 없는데 어제 아마 금남면 발전 협의회가 저기 면을 통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지금 이 해모 시설을 우리 지금 금남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금남, 금성, 그리고 진교, 요 세 군데 있는 업체들이 지금 하도급을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하도급을 한두 군데 지금 우리 블렌드 시설 하는 부분에
우리 관내업체 하고 있는데, 지금 금남, 금성, 진교업 천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체가 지금 하도급 중에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일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잠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도급 금액이 중요합니다. 해무시설은 우리 지역에 두고 돈을 사천에 있는 분이 다 벌어가고 우리 지역 업체가 한다고 몇 분 들어가서 하면서 이유는 전혀 없고 손해만 까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도급 금액하고 또 우리 관내 하도급 업체 그 자료를 예.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생활 그 쓰레기 처리장 예. 지금 현재 선별하는 분들이 있죠. 예. 여기 그 환경 개선을 계속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 지금 현재 뭐 이 앞에서 차광망은 쳐져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여름에 지금 현재 땡볕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층 나이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네.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 자체는 있습니다. 그 녹차밭도 차광망을 치는데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예. 거긴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오후부터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게 우리 선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영연아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예. 한번 보시고 아무튼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